전 재산이라곤 구리 동전 하나뿐인데 전직하던 그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검진사를 선택했다. 모두가 나보고 미쳤다며 비웃었고 담임 선생님마저 앞길 망친다며 화를 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바로 어젯밤 천명 폭제 시스템을 각성했다는 것을. 몬스터만 잡으면 금화와 재료, 스킬북이 쏟아진다. 남들이 검진사를 할 때는 가산을 탕진하지만 내가 검진사를 할 때는 몬스터의 목숨을 태운다. 3시간 후 실현의 비경이 닫히고 오랫동안 잠잠하던 전당 앞 정수 비석이 갑자기 눈부신 금빛을 내뿜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다음 순간 사방이 정적에 휩싸였다. 순위표 가장 높은 첫 번째 자리에 심연이라는 2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불과 3시간 전만 해도 그들은 내가 반 시간도 못 버틴다며 내기했다. 청남 앞궁 전직 대전당. 수백 명의 학생이 전당에 서서 중앙의 전직 신석을 뜨겁게 바라본다. 오늘은 18세 학생들의 전직일이자 평범한 사람이 인생 역전할 마지막 기회다. 전투 직업으로 전직만 하면 비경에 들어가 요술을 잡고 장비와 자원을 얻어 단순에 출세할 수 있다. 하지만 생활 직업이 된다면 이번 생은 사실상 큰한 셈이다. 남들은 요수 한 마리를 잡아 100금 가치의 장비를 얻을 때 성밖에서 10년 건지라고 10년 약속해도 최하급 스킬석 하나 사기 힘들다. 능력자는 고기를 먹고 생활직은 국물을 마시며 평민은 그릇조차 없다. 나 심연은 그 그릇조차 뺏길 처지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생각했다. 내가 오늘 가장 빌어야 할 것은 안정적인 생활 직업을 갖는 것이라고. 그래야 최소한 살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전직 전단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내가 원한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판을 뒤집는 것이었다. 다음 시면 전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곧이어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학궁에서 제일 가난한 놈이네. 어제도 서각에서 필사했다며? 하루에 겨우 15동전 번다던데? 15동전이면 죽 한 그릇도 못 사잖아. 저런 형편이면 그냥 광부나 돼서 밥이나 바로 먹지. 나는 내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해진 옷은 하얗게 바랬고 소매에는 누더기 패치가 붙어있으며 신발 밑창은 다 닳아버렸다. 몸의 진이 유일하게 값진 것은 손바닥 위에 구리 결정 하나뿐이다. 전직 신석을 가동할 비용이자 지난 보름간 모은 전 재산이다. 이걸 모으기 위해 보름 동안 서각에서 필사를 했고 손가락은 3번이나 터졌으며 어젯밤엔 배고파도 영미죽을 참았다. 나는 전직 신석 앞으로 걸어가 구리 결정을 집어넣었다. 웅소리와 함께 신속이 빛나고 직업 선택지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생활 직업, 광부, 체학사, 약동, 수성구, 요리사, 일반 전투 직업, 검사, 궁수, 방패병, 술사, 특수직업, 검진사. 검진사 3글자가 나타난 순간 전당 전체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다음 초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었다. 검진사? 특수직업이 떴어. 운은 정말 좋은데? 태생을 잘못 타고났네. 하하, 심연이 돈만 많았다며. 검진사는 최고의 선택이겠지만 돈이 있겠어? 밥 먹을 돈도 없는 놈인데? 검진사는 검기, 징판, 영사, 진도가 다 필요해. 어느 것 하나 돈 안 드는 게 없지.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 목숨이라도 팔아야겠네. 하하, 심연, 그 직업은 건드리지 마라. 검진사가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비싸서 그래. 선택했다간 초반에 제대로 된 검진 하나 못 펼칠 거다. 심연, 검진사가 강하긴 하지만 검을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해. 징판을 사고 영사를 소모할 재력이 없으면 자원 없는 검진사는 일반 검사보다도 못하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기회를 스스로 망칠까봐 그래. 그는 전당에서 나를 비웃지 않은 소수였다.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검진사 칸에 내려앉았다. 옆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조소 소리. 심연, 너 진짜 배짱 좋구나? 나를 건 이는 주림이었다. 신람성주시 가문의 도련님으로 방금 희귀 직업인 노인검사로 전직했다. 타고난 번개 속성 검기를 가졌기에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아부하며 주 도련님이라 불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나를 보았다. 진흙탕 속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최하급 철검 하나가 얼마인지 알아? 하급병사 한 봉지가 얼마인지 아냐고. 징판 수리비는 얼만지 알고? 검진사가 나뭇가지로 진을 칠 줄 아나 보지. 주 도련님 말이 맞아요. 심연은 산에서 나뭇가지나 주워야겠네. 하하,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야지. 감히 특수 직업군을 구다니.
나는 주림을 한번 쳐다보았다. 화가 나지는 않았다.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잠시 후 그가 웃지 못할 모습이 벌써 기대됐기 때문이다. 특수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검진사는 한 번 선택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화광. 전직 신석에서 은백색 빛기둥이 솟구쳤다. 빛기둥이 나를 감싸 안았고 전당 위에 내 글자가 떠올랐다. 전직 성공, 직업, 검진사.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비웃음이 더 커졌다. 미쳤어. 진짜 선택했어. 인생 끝났구만. 멀쩡한 검사 놔두고 왜 하필 돈 먹는 하마를 택게? 가난해서 정신이 나가나 봐. 특수 직업으로 인생 역전이라도 할 줄 아나? 시면 넌 제 무덤을 판 거야. 나는 해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내 머릿속에서 나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울렸기 때문이다. 숙주의 전직 완료를 감지했습니다. 천명 폭제 시스템이 정식 가동됩니다. 현재 시스템 등급, 일성, 능력, 몬스터 처치 시 금화 100% 드라. 일반 몬스터 처치 시 몬스터 레벨 X 10 금화. 정예 몬스터 처치 시 몬스터 레벨 X 50 금화. 보스 몬스터 처치 시 몬스터 레벨 X 100 금화. 특수 몬스터 처치 시 장비, 스킬북, 직업 재료 확률 드라. 초보자 패키지 지급 중. 하급 검진판 1개 획득, 장품 철검 3개 획득, 기초 검진술 획득, 3제 검진.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징판도 생겼고 검기도 생겼으며 스킬까지 얻었다. 사람들은 검진사가 돈을 태운다지만 나는 몬스터를 잡으면 돈이 쏟아진다. 이 직업은 남들에겐 밑빠진 독이겠지만 나에겐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나굴리가 나지기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전직했으니 실현의 비경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가 손을 휘두르자 모두의 손에 옷보 하나씩 주어졌다. 비경 실현 시간은 3시간이다. 몬스터를 처치해 점수를 획득해라.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도 커질 것이다. 위험해지면 옷불을 깨고 퇴장해라. 주린이 내 곁으로 왔다. 그는 손에 장검을 흔들었다. 검신에 옅은 뇌광이 흘렀다. 딱 봐도 비싸 보였다. 시만이 비경에 들어갔다. 너무 빨리 죽지 마. 내가 비웃어 줄 시간은 줘야지. 내 망신이 보고 싶나 보네. 당연하지. 가라. 그럼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린이 잠시 멍하더니 더욱 비꼬며 비웃었다. 허세는 제법이네. 어디 어떻게 하나 보자고. 다음 순간 전송진이 빛나며 대지를 삼켰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넓은 기경 황원에 서 있었다. 멀리 낮은 언덕이 보이고 근처엔 풀들이 흔들렸다. 공기에 옅은 연기가 감돌고 숲에선 그늘의 포효가 들렸다. 학생들은 바로 팀을 짰다. 우리 팀에 힐러가 있나? 검사 위주로 팀원 모집. 아무도 날 부르지 않았다. 나와 팀을 짤 사람도 없었다. 그들 눈에 비친 나는 집만 되는 가난한 검진사니까. 나는 비경 가장자리로 향했다. 팀원은 필요 없다. 몬스터만 있으면 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모두 걸어다니는 그화니까 얼마 못 가. 앞쪽 풀숲이 출렁이더니 잿빛 괴물이 튀어나왔다. 일반 등급 몬스터 안개줄. 놈은 달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덤벼들었다. 속도가 무척 빨랐다. 잿빛 잔상이 바닥을 스치고 날카로운 발톱이 목을 노렸다. 나는 물러서지 않고 그저 오른손을 들었다. 삼봉진살. 등 뒤에 장풍철검이 뽑혔다. 검은 비록 낡았지만 강렬한 한기를 뿜어냈다. 한 자루는 머리 위를 맞고 한 자루는 다리를 베었으며 마지막 한 자루가 꿰뚫어 퇴로를 완벽히 차단했다. 검이 닿기도 전에 검기에 잿빛 안개가 짙겼다. 위험을 감지한 놈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내가 주먹을 쥐자 쾅! 장풍철검이 가속하며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세 방향에서 놈을 관통했다. 첫 검은 머리를 받고 둘째 검은 척추를 끊고 셋째 검은 심장을 뚫었다. 안개쥐는 공중에 못 박혔고 몸을 심하게 떨더니 순식간에 검기가 터져나와 놈의 몸이 산산조각 났다. 잿빛 빛과 함께 사라졌다. 1레벨 일반 몬스터 안개쥐 처치. 금화 10개 획득. 현재 금화시. 내 눈이 반짝였다. 정말 드랍되는구나. 하지만 그와는 바닥이 아닌 시스템 공간으로 들어왔다. 즉,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하급 몬스터조차 금화 10개를 준다는 것을 무려 10금화라니. 하루 종일 필사해도 15동전인데 지금은 하급 몬스터가 10금화를 줬다.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참지 못하고 웃음이 났다. 이건 괴물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미천이다. 멀리서 안개쥐의 몇 마리가 더 나타났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다 와라. 한 놈도 못 도망가. 1시간 뒤
근처 안개줄을 소탕했다. 2레벨로 레벨업, 정신력 플러스 3, 민첩 플러스 1, 자유 포인트 2 획득. 포인트를 전부 정신력에 넣었다. 검진사는 정신력이 핵심이다. 정신력이 높을수록 조종하는 검이 늘어나고 검진도 다 안정된다. 분배를 마치자 철검들이 훨씬 잘 움직였다. 계속 사냥하려던 찰나 근처에서 비명이 들렸다. 살려줘. 괴물이다. 도망쳐. 고개를 들어보니 학생들이 숲에서 도망쳐왔다. 그들 뒤에는 송아지만 한 검은 쥐가 있었다. 머리에 잿빛 뿔이 돋아있고 발톱이 닿는 곳마다 풀들이 모참이 꺾였다. 모쉐 발쥐 3레벨 정예 몬스터. 3레벨 정예라니 대박이다. 150금화의 재료까지 줄 테지. 이건 위험이 아니라 커다란 돈 주머니잖아. 그들은 필사적으로 뛰었지만 한 소녀가 다리를 다쳐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그녀가 허리춤을 뒤졌지만 옥보가 사라지고 없었다. 모쉐 발쥐가 코앞까지 닥쳤고 소녀는 창백해졌다. 안 돼. 내가 손을 휘두르자. 장풍철검 세 자루가 날아갔다. 입진, 웅. 검들이 소녀 앞에 꽂혔다. 순식간에 검진이 형성됐다. 모쉐 발쥐가 검진에 충돌했다. 검광이 놈을 베었지만 불꽃만 튈 뿐이었다.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정혜라 확실히 단단하네. 통증을 느낀 모쉐 발쥐가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봤다. 놈은 소녀를 포기하고 내게로 달려들었다. 소녀가 외쳤다. 조심해요. 물러서지 않고 용기를 쏟았다. 철검 세 자루가 진동하더니 삼재합일 검광이 하나로 합쳐졌다. 몸이 덮치는 찰나 나는 옆으로 피하며 손을 내리쳤다. 베어라. 검광이 놈의 눈을 꿰뚫었다. 모쉐 발쥐가 비명을 지르며 굴렀다. 반격할 틈도 주지 않고 사냥참 슉슉슉 세 줄기 검광이 쏟아졌고 마지막 검이 목을 끊었다. 거대한 몸체가 바닥에 쓰러졌다. 쿵소리와 함께 지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주변 풀들이 바람에 눕고 잿빛 뿔만이 땅에 박힌 채 차가운 빛을 내뿜었다. 곡 놈의 수체가 빛으로 변했고 빛이 사라진 자리에 모쉐 발쥐의 뿔만 남았다. 그와 동시에 나에게만 보이는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3레벨 정의 모쉐 발쥐 처치, 금화 150 획득, 획득 가능 체력, 모쉐 발쥐의 뿔 1개, 현재 부여 금화 470. 나는 뿔을 챙겨 넣었다. 백신 개의 금화는 이미 시스템 공간에 들어왔다. 손안의 진만이 여전히 뜨거웠다. 철검들은 내 곁을 맴돌았고 검씨는 쥐에 피가 묻어 있었다. 여전히 낡아 보였지만 아까보다 훨씬 보기 좋았다. 내게 150금화를 벌어줬으니까 구해준 소녀는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엔 발톱 자국이 깊었다. 피가 다리를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아픔도 잊은 듯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검진사인가요? 나는 그녀를 슬쩍 보았다. 각성한 직업이 거짓말하겠나? 소녀는 입을 벌린 채 무슨 말을 할지 몰라 했다. 그의 이름은 허청아. 학교에서 별로 말이 없던 걸로 기억해. 집안 형편도 그리 좋지 않았지. 방금 몽룡술사로 전직했어. 몽룡술사는 초반 전투력이 평범하지만 치유와 보조 능력이 있어서 꽤 괜찮은 직업이라 할 수 있지. 허청하는 고개를 숙이더니 허리춤에서 풀린 모양의 연부 하나를 꺼냈어. 상처 부위에 붙이자 연한 초록빛이 감돌았고 피가 서서히 멈췄어. 그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고맙다고 말했지. 난 고개를 끄덕였어. 아냐,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이 철갑쥐는 원래 엘리트 몬스터였어. 널 구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냥 두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 말을 굳이 내뱉진 않았어. 바로 그때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 한 명이 아니었지.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어. 허청하의 안색이 변했어. 난 고개를 들어 바라봤지. 숲 그늘에서 몇 명의 그림자가 나타났어. 맨 앞에는 주림이 서 있었지. 그의 의복은 아주 깨끗했고 손에는 장검 한 자루를 쥐고 있었어. 검신에는 은은한 물광이 흐르고 있었지. 녹슬어 빠진 내 장풍철검 새 자루와 비교하면 그의 검은 확실히 보물 같아 보였어. 주림의 뒤에는 합보들이 더 있었지. 디펜더 1명, 검사 2명, 술사 1명, 그리고 치여사 견습생 1명까지. 그들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어. 방금 전 철각쥐와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게 분명해. 주림은 먼저 바닥에 다 사라지지 않은 잿빛 광채를 보더니 내 곁에 잔품철검 세 자루를 훑어봤어.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내가 철각쥐의 뿔을 막 챙겨 넣은 곳에 머물렀지.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어. 심한. 이 철각쥐 내가 잡은 거야?
난 소의 모든 먼지를 털어내며 대답했어. 그럼 너희가 알아서 지쳐 죽었겠어? 주림의 눈빛이 싸늘해졌고 주소저한테 말이 그게 뭐야? 난 그자를 한 번 쳐다봤어.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 기억할 필요도 없지. 주림이 손을 들어 그자를 제지했어. 그는 바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었지. 하지만 아주 차가운 미소였어. 심한 방금 그건 우리가 먼저 발견한 철각쥐야. 넌 그냥 훈제한 것뿐이지. 좋아, 이번 킬 점수는 내 걸로 해줄게. 대신 철각쥐 뿔은 나한테 넘겨. 허청하에 안색이 변하며 즉시 소리쳤어. 주림 너 거짓말 마. 방금 철각쥐가 우릴 쫓아오고 있었어. 시만이 아니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야. 몬스터도 시만 혼자 잡은 거라고. 너랑 무슨 상관인데? 주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 그는 차갑게 허청하를 노려봤지. 내가 너한테 물었어? 허청하가 숨을 들이켰어. 주림 곁에 있던 디펜더도 한 걸음 내디뎠지. 묵직한 철방패가 바닥을 내리찍었어. 쾅 하며 지면이 가볍게 떨렸지. 주위 플립들이 기세에 짓눌렸어. 노골적인 위협이었지. 허청하가 주먹을 꼭 쥐었어.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 그는 지금 부상을 입었어. 정말 충돌이 일어난다면 나에게 짐만 될 뿐이었지. 그래서 그는 더 입을 열지 않았어. 하지만 주린을 보는 눈엔 분노가 가득했지. 난 주린을 바라보며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 주린 넌 입만 열면 남의 물건이 다 내 것이 되는 줄 아니? 심한 난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너 같은 가난뱅이가 운 좋게 엘리트 목 하나 잡았다고 진짜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철각 질돌 같은 재료는 내 손에 있어봤자 낭비일 뿐이야. 나한테 넘기면 신세 한 번 더 줄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 이걸 뺏으면서 고마워하라는 식이라니. 명문가 도련님 낯작은 철각주보다 두껍군. 난 덤덤하게 말했어. 싫어.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지. 주린드에 있던 자들의 눈빛이 변했어. 검사 한 명은 즉시 검을 뽑았지. 심한 좋게 말할 때 처신자래. 주린은 이번엔 그를 막지 않았어. 그는 그저 나를 바라봤지. 눈빛이 완전히 싸늘해졌어. 심한 내 직업이 뭔지 잊은 거야? 그는 허리춤의 장검을 천천히 뽑았어. 물문검이 칼집에서 나왔지. 청백색 물광이 검신에서 튀어올랐어. 주변 풀숲까지 차가운 빛이 비쳤지. 물문검 뒤급 장비, 이미 한 뇌속성 피해 추가. 시스템 메시지가 떴어. 내 눈앞에 말이야. 내 눈동자가 살짝 떨렸지. 좋은 물건이네. 내 장풍철검 새 자루보다는 훨씬 나아. 주리는 내가 자기 검을 빤히 보자 겁먹은 줄 알았나 봐. 그는 입꼬리를 올렸어. 봤어? 이게 진짜 검이야? 내 옆에 있는 고철 덩어리 말고 주변 학도들도 같이 웃기 시작했어. 주소자의 대문검은 최소 300골드라고. 300골드? 돈 있어도 못 구해. 심한 저 낡은 껌 세 자루 다 합쳐도 은하 세입 가치나 될까 몰라. 검진사는 좋은 껌 없으면 쓰레기지. 난 반박하지 않았어. 그들의 말이 맞으니까. 검진사는 좋은 검이 없으면 확실히 약해. 하지만 그들은 하나를 입고 있어. 진법은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본다는 걸 난 손을 들었어. 장풍철검 세 자루가 천천히 떠올랐지. 녹이 슬고 날은 무뎌지. 아주 초라해 보이는 검이었어. 하지만 허청하가 이 검들을 봤을 때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지. 그는 방금 똑똑히 봤거든. 이 낡은 검세 자루가 철각쥐를 잡는 걸. 주림은 비웃음을 흘렸어. 뭐 진짜 나랑 해보겠다는 거야? 난 그를 쳐다봤지. 뺏겠다며? 뺏고 싶으면 와봐. 주림의 눈빛이 매서워졌어. 죽고 싶구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한 걸음을 내디뎠어. 발밑에 풀잎이 그새에 꺾였지. 그는 순식간에 내 앞까지 돌진했어. 의문검이 날카로운 파공음을 내며 내 어깨를 향해 휘두르졌지. 그는 봐주지 않았어. 이 공격이 그대로 들어온다면 내 오른팔은 못쓰게 될 거야. 심한 조심해. 허청하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어. 난 물러서지 않았어. 손바닥에 진바늘 살짝 돌렸지. 삼재수. 장풍철검 세 자루가 순식간에 엇갈렸어. 괴문검이 검진을 강하게 내리치자 청백색 뇌광이 폭발했지. 장풍철검 세 자루가 격렬하게 떨렸어. 그중 한 자루의 검신에는 작은 실금까지 생겼지. 하지만 주린의 일격은 막아냈어. 주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어. 방금 가장 심하게 비웃던 검사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지. 저걸 막았어? 저 낡은 껌 세 자루가? 주소저의 뇌참을 막아냈다고? 주린의 안색도 변했어. 하지만 곧 그는 비웃으며 말했지. 한 번은 막았을지 몰라도 두 번째도 막을 수 있겠어?
그가 손목을 돌리자 뇌문건의 빛이 더 강해졌어. 내참 청백색 검기가 공기를 갈랐지. 내 가슴을 향해 직격했어. 속도가 아주 빨랐지. 최소한 철 각주보다는 훨씬 빨랐어. 안타깝게도 나에겐 여전히 느려. 단걸음 물러나 손가락을 까딱였다. 장풍철검 세 자루가 흩어지며 수비를 멈추고 주림의 주변 세 방향에 박혔다. 검기가 삼각형을 이루자 추격하려던 주림의 발걸음이 묵직해졌다. 우형의 힘에 끌리듯 동작이 반 박자 느려졌다. 노린 건 바로 이 순간 세 자루의 검이 회전하며 세 방향에서 주림을 뱉다. 손목, 무릎, 어깨 모두 방어가 취약한 곳 주림의 안색이 변했다. 다급히 건을 휘둘러 막자 챙챙챙 불꽃이 튀고 뇌광이 터져나왔다. 그가 가진 괴문검은 확실히 내 철검보다 강했다. 충돌할 때마다 내 검신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문제는 내 검은새 자루고 그는 단 한 자루뿐. 정면을 막으면 측면을 못 막고 측면을 막으면 등 뒤가 노출됐다. 짧은 시간이 흐르자 주림의 옷소매가 찢어지고 어깨엔 핏자국이 생겼다. 배어나온 사결이 화려한 옷을 적셨다. 주림은 완전히 분노했다. 상처가 깊어서가 아니라 창피했기 때문이다. 주시 가문의 도련님이자 휙의 직업인 돌문 검사가 가난한 검진사에게 밀리다니. 그것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령, 이 고물 검들로 이길 줄 알았나? 그가 검을 맞잡자 뇌문검의 빛이 폭발했다. 푸른 뇌문이 검실에 번쩍이며 공기 중에 파지직 소리가 났다. 허청하에 안색이 변했다. 저건 뇌문진이야. 무기와 진법을 부수는 기술이지. 심여 어서 물러나. 주림이 비웃으며 외쳤다. 그가 검을 강하게 내리치다. 쾅 뇌속성 진동이 검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내 검새 자루가 격하게 떨리더니 검진의 빛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검들이 튕겨나갔고 한 자루는 나무에 깊숙이 박혔다. 검신이 흔들리며 균열이 손잡 위까지 번졌다. 검진이 깨졌다. 주림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진했다. 그의 둘은 살기로 가득했다. 끝이다. 뇌문검이 가슴을 겨눴다. 빠르고 매서운 공격에 주변 구경꾼들은 이미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허선아가 버둥거리며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다리가 휘청거리는 바람에 하지만 난 당황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미 이 순간만을 기다렸으니까. 주림은 내 검을 날려버려 이긴 줄 알겠지만 그는 전혀 모르고 있다. 방금 내가 얻은 철각주의 뿔이 검진을 강화하기에 딱 좋다는 것을. 내가 속으로 주문을 외우자 철의색 뿔이 순식간에 손바닥에 나타났다. 사용 가능한 재료 철각주의 뿔 감지. 해당 재료를 소모하시겠습니까? 삼재 검진을 임시 강화합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다음 순간 철각주의 뿔이 회색 빛이 되어 진반으로 스며들었다. 어두웠던 진반이 갑자기 밝게 빛났고 날아갔던 세 자루의 장풍철검이 동시에 우부짖었다. 웅하는 소리와 함께 검신의 철회색 광택이 돌았다. 거의 부러질 것 같던 균열도 억지로 억제되었다. 삼재검진 임시 강화 성공. 추가 효과 방어 광통. 주림의 뇌문검이 내 가슴팍까지 겨우 세자 안팎으로 다가왔다. 그는 진반이 빛나는 것을 보고 눈동자가 급격히 좁아졌다. 망했다 싶었겠지만 이미 늦었다. 내가 손을 내리도르며 삼재합일. 세 자루의 장풍철검이 세 방향에서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다. 더 이상 흩어져 공격하지 않고 공중에서 하나의 철의색 검광으로 합쳐졌다. 주림은 급히 건을 거두어 막아섰다. 검광이 뇌문검에 내리치는 순간 이번에는 불꽃이 튀지 않았다. 오직 날카로운 파열음만이 울렸다. 콰직! 주림의 손에 들린 뇌문검이 갈라졌다. 그는 순식간에 안색이 창백해졌다. 말도 안 돼. 내 뇌문검이 난 멈추지 않았다. 화르릉 철의색 검광이 무겁게 내리돌렀다. 주림은 그대로 뒤로 날아갔다. 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풀잎과 먼지가 바람에 흩날렸고 본래 깨끗하고 고급스럽던 옷자락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었다. 손에서 빠져나간 뇌문검은 땅바닥에 꽂혔다. 검의 코등위부터 끝부분까지 길게 금이가 있었다. 주변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방금 전까지 나를 비웃던 이들의 목이 콱 막힌 것처럼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허청아도 멍하니 굳어버렸다. 그는 넋을 잃고 나를 바라보더니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주님을 보며 잠시 숨조차 쉬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날 비웃던 주의 학도들도 모두 입을 꾹 다물었다. 쓰러진 사람이 바로 주림이었기 때문이다. 청남성 주씨 가문의 도련님이자
방금 전직해 뇌문 전사를 각성한 희귀 직업 보유자이며 방금까지 건방지게 내놓으라던 철각 주예부를 말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검은 금이 갔고 그 자신도 쓰러졌다. 반면 내 곁에 떠 있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비웃던 세자루의 고물검들 뿐. 가문 출신의 도련이니 그들이 거지라 부르던 검진사에게 패배한 것이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망가진 뇌문검을 주었다. 주린의 안색이 크게 변했다. 그는 버둥거리며 일어나려 애썼다. 시며 감히 내 검에 손을 대. 방금 내 자료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나? 지금 그 이자를 좀 받아가겠네. 이건 우리 주씨 가문의 물건이다. 감히 그걸 가져간다면 가문에서 가만두지 않을 테다. 주린, 여기는 실현의 비경이야. 실현 규칙에도 분명히 적혀있지. 전투로 얻은 전리품은 각자의 능력에 따른다는 것.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날 이기지 못했으니 잃어버린 것에 대해 남 탓하지 마라. 주린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주위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았다. 먼저 철각 주예부를 뺏으려 한 것도 그였고 먼저 손을 쓴 것도 그였다. 이제 와서 패해놓고 가문을 들먹이는 것은 그저 비참해질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비경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허청하가 다리 보상을 참으며 따라왔다. 내 손에 들린 뇌문검을 힐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시며 정말 그 검을 가져갈 생각이야? 아니면 돌려줄 거야? 그건 아냐.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포기하든 말든 그건 그의 사정이고 전리품을 챙기는 건 내 일이지. 허청하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을 걸어간 뒤 주림 일행이 쫓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오래된 거목 뒤에 멈춰섰다. 손에 든 망가진 뇌문검을 내려다보았다. 다음 순간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분해 가능한 장비 감지, 망가진 뇌문검, 분해 시 골드 100개 획득, 뇌문철 2개 획득. 내 눈이 번쩍 뜨였다. 이런 횡재가 다 있나. 그냥 약간의 이자나 챙길 생각이었는데 주린의 검에서 골드까지 나올 줄이야. 나는 마음속으로 분해를 외쳤다. 분해 성공, 골드 100개 획득. 부서진 뇌문검이 손 안에서 먼지가 되어 흩어지더니 결국 엄지손가락 크기만 한 청회색 금속 2조각만 남았다. 금속 표면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이 재료라면 내 검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겠다. 옆에 서 있던 허청하는 순식간에 사라진 뇌문검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다. 검은 어디 갔어?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부서졌어. 허청하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워낙 영리한 녀석이라 더는 캐묻지 않았다. 바로 그때 숲 깊은 곳에서 다지막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으르렁거리는 사나운 기운이 실려 있었다. 안개주보다 날카롭고 철각주보다 훨씬 조밀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멀지 않은 곳에 나무 그림자가 흔들렸고 풀잎들이 무겁게 짓눌리고 있었다. 몇 마리의 거무스름한 짐승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늑대를 닮은 체구였지만 늑대보다 훨씬 말랐고 등뼈가 높게 굽어 있었으며 팔다리는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관절은 바깥쪽으로 꺾여 있었고 두 눈은 차가운 초록빛으로 번득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앞발톱이었다. 발톱의 길이가 반자는 되어 보였고 끝부분에는 도끼가 어린 암녹색 빛이 서려 있었다. 발톱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풀잎들이 순식간에 시들어버렸다. 캬! 부조수 레벨 3 일반 괴수. 한 마리가 아니야. 적어도 7, 8마리는 돼. 허청하의 안색이 흐려졌다. 부조수 무리잖아. 이놈들은 속도가 무척 빠르고 발톱에 독이 있어. 스치기만 해도 독이 상처를 통하여 온몸으로 퍼질 거야. 돌아가는 게 좋겠어. 서서히 좁혀오는 짐승 그림자들을 보며 내 눈빛은 갈수록 밝아졌다. 3레벨 일반 몬스터다. 한 마리에 골드 30개, 8마리면 240골드. 다른 이들에게는 위험한 몬스터물이겠지만 나에게는 그저 움직이는 골드 덩어리들이며 스스로 줄을 서서 찾아온 격이다. 나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세자루의 장풍 철검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방금 뇌문검을 분해해 얻은 2조각의 뇌문철을 손악 위에 꽉 쥐었다. 시스템 알림음이 즉시 올렸다. 강화 가능한 재료 뇌문철 2개 감지. 뇌문철 2개를 소모하여 장풍 철검 2자루를 강화하시겠습니까? 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예. 다음 순간 2조각의 뇌문철이 청의색으로 변하더니 그 빛이 검속으로 스며들었다.
부자루의 장풍 철검에 내 검이 가볍게 떨렸다. 원래 녹슬었던 검날이 조금씩 벗겨지며 어두운 균열이 뇌전 무늬로 채워졌다. 검등 위로 두 줄기의 가느다란 청백색 무늬가 떠올랐다. 여전히 진정으로 좋은 검이라 할 수는 없지만 방금 전에 그 고철 덩어리에 비하면 이미 훨씬 강해졌다. 강화 성공. 잘래 철검 2개 획득. 그는 아마 묻고 싶을 것이다. 방금 전까지 날다 빠졌던 잔풍 철검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주린의 그 뇌몽검은 그리 빨리 부서진 게 아니었다. 허칭화는 침묵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주린이 잃은 것은 검 한 자루가 아니라 직접 나를 키워준 셈이라는 것을.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두 자루의 자루의 철검이 왼쪽 검신 옆에 떠올랐고 뇌전 무늬가 은은하게 빛나며 미세한 웅웅거림을 냈다. 나는 장풍 철검 한 자루는 오른쪽에 떠올랐다. 진반이 손바닥 안에서 천천히 회전했다. 숲속의 부조수 무리가 완전히 포위해왔다. 그들은 즉시 달려들지 않고 등을 굽힌 채 우리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짙은 녹색 눈빛이 나와 허칭어를 매섭게 노려보며 입에서 끊임없이 낮은 으르렁거림을 뱉어냈다. 그중 부조수 한 마리가 앞발을 들어 옆에 있는 나무 뿌리를 가볍게 쓸었다. 나무 뿌리 표면에 순식간에 세 줄기의 검게 탄 발톱 자국이 새겨졌다. 허싱허는 무의식적으로 나무 지팡이를 꽉 쥐었다. 선인, 정말 안 가? 나는 그 불조수 무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가긴 왜 가? 돈이 제 발로 문 앞까지 왔는데? 왜 도망쳐야 하지?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장 앞에 있던 보조수가 놈을 바짝 맞추더니 뒷다리로 땅을 차고 올랐다. 짐승의 형체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날아와 날카로운 발톱으로 공기를 가르며 내 목덜미를 직격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세 자루의 검이 동시에 올렸다. 삼재검진. 두 자루의 자루의 철검이 먼저 공중을 가르고 청백색 뇌전 무늬가 검실에 번쩍였다. 다음 순간 검광이 부조수의 도끼 서린 앞발을 향해 베어 들어갔다. 동시에 청남학궁 밖 전직 대전 안 거대한 실험 포인트 랭킹보드가 공중에 떠 있었다. 원래 1위 자리에는 주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1위 주린 포인트 1902자오 외환 포인트 130 3위 천을 포인트 110 내 이름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11권 밖이었다. 바로 이 순간 랭킹보드가 갑자기 크게 흔들리더니 내 이름이 미친 듯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9위 선예, 포인트 1405위 선예, 포인트 2302위 선예, 포인트 380. 다음 순간 랭킹이 다시 갱신되었다. 1위 선예, 포인트 510. 순간 전직 대전 전체가 조용해졌다. 치별가 벌떡 고개를 들었고 묘을리도 제자리에 굳어버렸다. 한 지도사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선예, 제 포인트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올라? 그 지도사의 목소리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랭킹보드가 한 번 더 요동쳤다. 1위 선예, 포인트 5702위 주린, 포인트 1903위 자우용, 포인트 130. 이 순간 전직 대전 전체가 완전히 고요에 휩싸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모두가 랭킹보드 맨 위에 그 이름 선앤만을 바라보았다. 3시간 전만 해도 그들은 내가 망했다고 했다. 가난뱅이라며 검을 고를 자격도 없다고 했다. 진사는 내가 비경에 들어가면 반 시간도 못 버틴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1위다. 주리는 1고 내 포인트는 그의 3배에 달한다. 칭회는 랭킹보드 아래 서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질렸다. 스스로 앞날을 망쳤다는 그 말이 아직 대전에 맴도는 듯했으나 랭킹보드 위에 새겨진 이름은 그 어떤 반박보다 더 쟁쟁하게 울려 퍼졌다. 로울리의 아름다운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맨 위에 그 이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선예, 도대체 비경 안에서 뭘 한 거야? 실한 비경 안. 첫 번째 부조수가 은신처를 박차고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손을 들어 올린 뒤였다. 두 자루의 자루 철검이 좌우에 더 있고 검실의 뇌전 무늬가 미세하게 빛나며 가느다란 웅웅거림을 토해냈다. 마지막 장풍 철검 한 자루가 몸 앞에 바로 섰다. 삼검값 준말이 손바닥 안에서 천천히 달아올랐다. 짙은 독색의 한 쌍의 눈이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놈이 방금 숲을 뚫고 나왔을 뿐인데 뒤쪽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쓸려 찢어졌다. 떨어지는 잎사귀 몇 장이 제 땅을 닿기도 전에 가장자리부터 까맣게 말라 들어갔다. 허칭화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선ien, 발톱 조심해. 부조수의 독에 상처를 타고 경맥을 파고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순간 부조수가 뒷다리로 땅을 강하게 박차고
땅에 바짝 붙어 덮쳐왔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손바닥에 진마를 한 바퀴 돌렸다. 삼재각, 세 자루의 검이 동시에 진동하며 올렸다. 두 자루의 자를 철검이 먼저 공중을 갈랐다. 좌우에서 동시에 검신의 뇌광이 번쩍이더니 부조수의 앞다리 관절을 그대로 베어갔다. 푸아! 두 줄기 검광이 교차해 지나갔고 부조수의 붉은 빛이 돌던 그 앞발이 그 자리에서 잘려나갔다. 짙은 독색의 독혈이 풀잎으로 튀었고 풀잎은 순식간에 검게 말라 비틀어졌다. 퍼칭화의 동몽이 수축했다. 엄청나게 강한 독이군. 내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다행히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고 살짝 긁히기만 했어도 꽤 골치 아플 뻔했다. 부조수는 기동력을 잃었으나 몸은 관성 때문에 여전히 내게로 들이닥쳤다. 그놈은 송곳니를 드러내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나는 손가락을 가볍게 눌렀다. 마지막 장풍철검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검광이 수직으로 꿰뚫어 부조수의 머리에 곧바로 박혔다. 그놈의 비명이 딱 끊겼다. 거대한 몸체가 내 앞에 쿵 하고 쓰러졌다. 옅고 잿빛 안개가 되어 흩어졌다. 3레벨 일반 몬스터 부조수 처치. 골드 30획득. 현재 골드 6배. 골드가 들어오자 내 눈빛이 더욱 반짝였다. 숲속에 남은 부조수들이 동요를 일으켰고 전부 일제히 뛰쳐나왔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무려 7마리였다. 그놈들은 내 발로 기어다니며 풀숲과 돌박 사이를 빠르게 누볐다. 발톱이 바위에 긁힐 때마다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렸다. 너무 많아. 내가 왼쪽 두 마리를 묶어줄게. 그가 나무 지팡이를 치켜들었다. 연녹색 빛이 뿜어져 나왔고 땅에서 두 줄기 덩굴이 솟구쳐 왼쪽 보조수 두 마리의 발목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는 방금 부상을 입어 마력이 눈에 띄게 불안정했다. 덩굴이 찰나의 순간 휘감았으나 보조수에게 곧바로 찢겨나갔다. 퍼칭허는 시름하며 안색이 더 창백해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얘 뒤에 있어. 그놈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 너 혼자서는. 내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나 혼자서도 충분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7마리의 부조수가 동시에 덮쳐왔다. 돌풍의 풀잎들이 완전히 꺾였고 독발톱이 공중에 짙은 독색 잔산을 그렸다. 나는 반걸음 물러서며 진반을 세차게 회전시켰다. 삼재연살. 세 자루의 검이 순식간에 움직였다. 장풍철검을 쥔 손에 자를 철검 두 자루가 죽음을 맡았다. 왼쪽 검이 첫 번째 부조수의 목을 그었고 오른쪽 검이 두 번째 부조수의 안화를 꿰뚫었다. 세 번째 놈이 측구방에서 덮쳐왔다. 마치 등에 눈이 달린 것처럼 손가락을 살짝 튕겼다. 장풍철검이 가로로 휘둘러졌다. 놈의 발톱이 검실에 막힌 다음 순간 담배 철검이 회전하며 솟구쳤다. 토시옥 소리와 함께 목 부분을 베어버렸다. 암록색 피가 옆 나무줄기에 튀었다. 나무 껍질에서 가벼운 치익 소리가 났다. 퍼칭허는 이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왜 아까 다르다고 말했는지. 다른 사람에겐 이것이 괴수떼겠지만 내 눈에는 이것들은 그와다. 제발로 줄을 서서 찾아오는 셈이다. 3레벨 일반 몬스터 토단수 처치 30금화 획득. 3레벨 일반 몬스터 토단수 처치 30금화 획득. 3레벨 일반 몬스터 호법수 처치 30금화 획득. 시스템 알림이 끊임없이 올렸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풀밭과 자갈 사이를 가볍게 움직였다. 부조수는 속도가 빠르고 발톱은 독하지만 검진을 뚫지는 못했다. 세 자루의 검은 세 줄기 요검처럼 숲속을 끊임없이 누볐다. 한 번 번득일 때마다 반드시 한 마리의 부조수가 쓰러졌다. 마지막 부조수가 형세가 불리함을 눈치채고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내가 손을 들어 가리키자 잘의 철검이 가느다란 돌광으로 변해 슈슉 소리와 함께 뒤통수를 꿰뚫고 미간으로 빠져나왔다. 부조수의 몸이 굽더니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3레벨 일반 몬스터 부조수 처치 30금화 획득. 현재 금화 810. 남은 7마리의 부조수가 정렬했다. 주변 풀숲은 엉망이 되었고 바위 몇 군데에는 독발톱에 긁힌 흔적이 남았다. 공기 중에는 옅은 영역에 파동이 감돌았다. 퍼칭화는 내 뒤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지팡이를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지만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셔넨, 너 정말 방금 전직한 거 맞아? 나는 세 자루의 검을 거두며 무덤덤하게 말했다. 너도 그렇지 않나? 퍼칭화는 침묵했다. 그렇다. 그도 방금 전직했다.
하지만 그는 아까 보조수 2마리도 제어하지 못했고 나는 혼자서 무리를 전멸시켰다. 똑같이 방금 전직했는데 격차가 너무나도 컸다. 그는 한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바로 그때 내 몸속에서 갑자기 따뜻한 기운이 솟구쳤다. 레벨이 3으로 상승했습니다. 정신 3, 민첩 1, 자유 능력치 포인트 2 획득. 나는 망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정신에 몰아주었다. 정신 속성이 상승한 후 나는 분명히 느꼈다. 진반과 세자루 검 사이의 연결이 더 긴밀해졌다. 전에는 검을 다루는 게 얇은 천 너머 같았다면 지금은 그 천이 많이 옅어졌다. 잘외철검이 내 곁에서 가볍게 진동했다. 마치 영성이 생긴 것 같았다. 커칭허는 나를 바라보며 복잡한 눈빛을 보냈다. 또 레벨업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는 입을 뻥긋거리더니 결국 한마디만 내뱉었다. 정말 빠르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내 주의력은 이미 시스템 상점에 쏠려 있었다. 3레벨이 되자 상점에 드디어 새로운 물건들이 열렸다. 일성 시스템 상점, 초급 철검, 50금화, 하급 영사, 100금화, 공백 진문지, 200금화, 하급 검진 핵심 500금화, 노작의 스킬 잔해 1000금화. 나는 이 물건들을 보며 호흡이 약간 가빠졌다. 검진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검도, 진법도, 핵심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에겐 상점이 있다. 금화만 있다며 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몬스터는 금화를 떨어뜨린다. 이것으로 선순환이 완성된다. 괴물을 잡아 돈을 벌고 건을 사서 더 강한 진법을 깔고 더 강한 괴물을 잡는다. 잡을수록 부유해지고 잡을수록 강해질 것이다. 나는 곧바로 초급 철검 2자루를 샀다. 그리고 하급 용사도 하나 샀다. 소모 금화 200, 현재 금화 610. 새로운 철검 2자루가 내 손에 나타났다. 검신이 고급은 아니었지만 잔품 철검보다는 훨씬 온전했다. 초급 철검 2자루를 시스템 공간에 넣고 하급 용사도 잘 챙겨두었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검이 5자루가 되었다. 완벽히 제어하는 건 여전히 3자루지만 오검진의 기틀은 이미 마련되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갑자기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커칭허가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오고 있어. 숲이 흔들리며 몇몇 확보들이 활떡이며 뛰어왔다. 그들은 주변에 쓰러진 부조수들의 흔적을 보고 안색이 완전히 변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부조수 떼잖아. 분명히 아까 부조수 무리가 이쪽으로 왔는데 그중 한 명이 나를 알아봤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셔겐이 부조수들을 설마 내가 잡은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건물 곁으로 거두어들였다. 하지만 그 동작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볼만해졌다. 경악과 의구심,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까지. 아까 전직 대전에서 그들은 모두 나를 비웃었다. 가난뱅이가 검진사를 고른 건 자살 행위라며. 하지만 지금 그들은 부조수 한 마리도 파티를 맺어야 하는데 나는 혼자서 무리 하나를 전멸시켰다. 그중 한 명이 침을 꿀꺽 삼켰다. 너 지금 점수가 몇 점이야? 나는 무심하게 답했다. 몰라. 그는 즉시 자신의 실현 옥패를 열었다. 다음 순간 그의 안색이 변했다. 1등. 내가 1등이야. 다른 이들도 서둘러 옥패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모두 얼어붙었다. 이를 션일, 점수 5702의 저울인, 점수 1903의 자우용, 점수 130. 학도들은 수비표를 보며 안색이 서서히 변해갔다. 방금까지 나를 의심하던 자들은 지금 모두 할 말을 잃었다. 570점, 저 도련님이 겨우 190점인데 무려 380점이나 차이가 났다. 이게 가능해? 션예는 방금 검진사로 전직한 거 아니었어? 검 한 자루도 못 사는 가난한 검진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할 수 있지? 나는 그들을 한 번 쳐다보았다. 검진사는 몬스터를 못 잡나? 그 사람은 말문이 막혔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커칭허가 나를 슬쩍 쳐다보았다. 눈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다. 바로 그때 숲저편에서 엉돌린 분노의 목소리가 들렸다. 션예, 나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저울인이 나타났다. 그는 겉옷을 갈아입었지만 안색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어깨에는 검기에 베인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뒤에는 7, 8명의 학도가 따르고 있었다. 아까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다. 분명히 그는 다시 팀을 꾸린 모양이었다. 그는 나를 죽일 듯이 놀아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사람을 잡아먹을 듯했다. 특히 내 곁에 외문이 새겨진 검 2자루를 보자 안색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내 외문검. 내가 내 의문검을 연마했구나. 망가졌네.
재활용이지. 주리는 화가 나 피를 토할 지경이었다. 그 의문검은 주가에서 그에게 특별히 준비해준 초보자용 장비였다. 가치가 꽤 높았는데 결국 나한테 부서진 것도 모자라 내 무기 강화를 위한 재료가 되었다. 이건 직접 뺏기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었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시며 너무 우쭐대지 마. 고작 적은 몬스터 몇 마리 잡은 거로 점수 1회라고 해서 얘가 정말 나보다 강한 건 아니야.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방금 겪어보지 않았나?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주린의 얼굴이 단번에 붉어졌다. 그 뒤에 있던 사람들도 서로 눈치만 보았다. 분명 방금 일을 전에 들었을 것이다. 주린이 나에게 패배하고 검까지 빼앗긴 것을 그에게는 크나큰 치욕이었다. 주린이 주먹을 꼭 쥐었다. 그건 내가 방심해서야. 내가 기습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질 리가 없어. 먼저 칼을 뽑은 건 너고 유문진을 쓴 것도 너였어. 결국 지고 나니까 기습이라고 우기는 거냐?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다. 자세한 사정을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주림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주림의 안색이 더욱 나빠졌다. 그도 더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더 말해봤자 망신만 당할 뿐이니까. 그는 차갑게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시면, 이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은 일후일지 몰라도 마지막까지 일이라는 법은 없지. 비경 깊은 곳엔 더 높은 급의 괴물이 있다. 계속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있나? 나는 비경 깊은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나무가 더 빽빽했고 괴물들의 울음소리도 더 낮고 묵직했다. 확실히 안쪽 괴물들의 레벨이 더 높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레벨이 높을수록 골드가 더 많다는 뜻이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당연히 가야지. 좋다. 그럼 마지막에 누가 더 점수가 높을지 보자고. 나를 마친 그는 일행을 데리고 반대편으로 갔다. 허청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이렇게 그냥 물러나진 않을 거예요. 떠나는 주림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나도 그냥 보낼 생각은 없어. 허청아가 흠칫 놀랐다.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방금 전 주림의 무리 중 누군가가 우리 쪽을 몰래 훔쳐보는 걸 봤기 때문이다. 그 눈빛은 경외심이 아니라 계략을 꾸미는 눈이었다. 정면으론 못 오겠지만 분명 기회를 노려 뒤통수를 치려 하겠지. 하지만 상관없다. 덤비기만 한다면 이자를 한 번 더 받아낼 뿐이다. 나는 몸을 돌려 비경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허청아가 왜 뒤를 따라왔다. 저기 같이 가도 될까요? 내가 그를 한 번 쳐다보자. 그가 얼른 덧붙였다. 몬스터를 뺏지는 않을게요. 몽룡의 기운으로 정찰을 돕고 간단한 치료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저를 구해주셨으니 최소한 지는 되지 않을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거절하지 않았다. 몽룡술사는 비경에서 확실히 유용했다. 게다가 허청아는 멍청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었다는 것. 그거면 충분했다. 따라와. 허청아의 눈이 반짝였다. 그 후 반 시즌 동안 우리는 계속 깊숙이 들어갔다. 4급 안개뱀, 3급 늪지수, 4급 청아라. 나와 마주치기만 하면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다. 숲속에선 검광이 끊임없이 번득였고 괴물들의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허청아는 처음에 긴장하더니 나중에는 무감각해진 모양이었다. 그는 괴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는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가끔 뒤에서 습격하는 놈들은 그가 덩굴로 잠시 묶어두었다. 나에게는 그 짧은 틈이면 충분했다. 4급 일반 몬스터 처치, 골드 40 획득. 4급 일반 몬스터 청아랑 처치, 골드 40 획득. 3급 엘리트 몬스터 도가랑 처치, 골드 150 획득. 재료 도가 1개 획득. 골드가 계속 쌓였고 점수 역시 계속 올라갔다. 다시 시련의 5패를 확인했을 때 승리표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1위 점수 930점, 2위 주림 360점, 3위 조원 280점, 4위 허청아 240점. 허청아는 승리표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제가 4위라니요? 그는 직접 잡은 괴물이 거의 없었지만 나를 도와 전투에 참여했기에 어시스트 점수를 배분받은 것이었다. 나는 텀덤하게 말했다. 계속 따라와. 3위 안에 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 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가 들려왔다. 포효 소리에 산과 숲이 흔들렸다. 새들이 놀라 일제히 날아올랐고 근처에 있던 모든 괴물의 소리가 그 순간 동시에 잦아들었다.
허청하의 안색이 변했다. 이건 보통 괴물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어보았다. 비경 깊은 곳,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계곡 쪽에서 서서히 일어났다. 그 윤곽이 매우 높았고 등에는 거대한 두 자루의 건이 펼쳐진 듯했다. 이어서 실험 비경 전체에 차가운 알림이 울려 퍼졌다. 실험 비경 보스 몬스터 출현, 5급 보스 몬스터 청년 사막을 처치 시 막대한 점수 획득. 순식간에 비경 안에 모든 학생의 폐가 빛났다. 숲의 곳곳에서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그곳을 향했다. 허청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보스 몬스터라니. 나는 그 거대한 그림자를 보며 등빛이 조금씩 빛나기 시작했다. 5급 보스라. 500골드의 스킬북과 장비 드랍 확률까지. 이건 단순한 괴물이 아니다. 걸어다니는 보물 상자지. 동시에 멀리서 흥분한 주림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들 들어라. 청년 사나귀는 날 주림이 차지하겠다. 누가 보스를 잡는 걸 도와준다면 실현이 끝난 뒤 각자 50골드씩 주겠다. 50골드라는 말에 나는 학생의 눈이 번쩍했다. 꼭 숲속에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는 이들이 주림 쪽으로 모여들었다. 허청하가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어쩌죠?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청년 사다귀가 있는 지형을 살폈다. 계곡, 암석, 고품, 그리고 천연 분지까지 진을 치기에 아주 적합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먼저 사오게도. 왜요? 나는 방금 산 철검 두 자루를 꺼내고 하품 명사 주머니도 꺼냈다. 대신해서 보스의 스킬을 확인해 주겠다는데? 이런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허청하는 내 손의 검과 용사를 보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나는 청년 사다귀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저 멀리 주림은 이미 수십 명을 데리고 계곡으로 돌진했다. 보스 몬스터가 등장한 순간 비경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떠돌던 일반 몬스터들은 무언가에 겁을 집어먹은 듯 모두 숲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다. 공기는 압도적이었고 바닥의 풀잎들은 바람 없이도 떨리고 있었다. 계곡 중앙에서 청년 사다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높이가 좋게 3장이나 되었고 온몸은 푸르스름한 검은색 갑옷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두꺼운 철갑을 두른 듯했고 앞다리는 초승달 같은 낯이었죠. 낱날 끝에는 서늘한 빛이 돌았고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바닥에는 깊은 흉터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경로는 빽빽했고 온통 핏빛이었죠. 그저 쳐다만 봐도 소름이 돋았고 청년 사막의 레벨 보스였습니다. 괴물 상태는 광폭이었죠. 허칭화는 슬쩍 보더니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초보 던전 못 같지 않았거든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죠. 강하네. 강할수록 보상은 더 좋은 법이죠. 저 멀리 저울인이 돌격했습니다. 사람을 꽤 많이 모았더군요. 대략 17명쯤 됐죠. 탱커 3명, 검사 5명, 술사 4명, 힐러 2명. 나머지는 공격과 보조직이었죠. 각 전직한 학생들 치고는 꽤 호화로운 팀이었습니다. 저울이는 인파 속에 서서 다시 거만한 기세를 보였죠. 보스만 잡으면 잃었던 것들을 전부 되찾을 거라 믿는 듯했죠. 그는 장검을 높이 들었습니다. 괴문검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은 장검이었죠. 탱커들 붙어라. 술사는 압박하고 킬러는 전방을 살펴라. 내 지휘를 따라라. 오늘 이 보스는 죽는다. 학생들이 일제히 대답했고 탱커들이 방패를 들고 나섰죠. 철갑 방패가 방어선을 쳤습니다. 청년 사다귀가 울부짖더니 두 낫을 휘둘렀고 탱커가 세 걸음이나 밀려났죠. 바닥에 돌들이 으스러졌고 그의 팔도 떨리고 있었지만 결국 버텨냈습니다. 술사들이 바로 공격했죠. 화염구와 빙빙 도는 얼음칼, 스킬들이 쏟아졌습니다. 콱광콱광 불꽃이 계곡에 터졌고 사다귀 갑옷에 흠집이 났죠. 주변 학생들은 흥분했습니다. 효과 있다. 잡을 수 있어. 저 도련님 잡겠는데요. 저울인의 눈이 번득였죠. 그는 단숨에 뛰어올라 검에 되광을 실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못했지만 직업 전용 스킬이라 예성 참격이 뿜어져 나왔고 사다귀 왼쪽 관절을 쳤죠. 불꽃이 튀면서 관절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울이는 기뻐하며 소리쳤죠. 관절을 쳐라. 약점은 관절이다. 모두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말해두자면 그가 완전 패물은 아니었죠. 전투 안목은 좀 있었거든요. 그의 지휘 아래 10여 명이 합을 맞추니 정말로 압도하기 시작했죠. 청년 사마귀를 말이죠. 탱커는 버티고 술사는 뒤를 넣고 공격수들은 교란하고 힐러는 뒤에서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저울이는 관절만 노렸고 사마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경하던 학생들도 동요했죠. 저 도련님이 이기겠어. 역시 뇌문검사 서예니야. 점수 높으면 뭐해. 보스는 팀워크로 잡는 거지. 보스만 잡으면 점수는 바로 역전이야. 쉬싱화는 그 말을 듣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불안하지 않나? 난 결국에 첫 건을 꽂았죠. 한 풍철검이 깊숙이 박혔고 검자루가 미세하게 떨렸죠. 난 고개도 들지 않은 채 7걸음을 더 걸어가서 두 번째 검을 꽂았습니다. 이건 자루철검이었죠. 검이 바닥에 박히자 작은 뇌광이 땅을 타고 흘렀죠. 슈칭화는 내 동작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 뺏길 때까지 기다려? 보스는 그리 쉽지 않아요. 지금은 그저 압박일 뿐. 치명타는 아닙니다. 저울링이 너무 서두르네요. 약점을 찾았다고 믿지만 그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보스가 왜 약점을 노출할지. 슈칭화의 안색이 변했죠. 그는 다시 전장을 봤습니다. 과연 사마귀가 공격받으면서도 퇴각하는 방향이 묘했죠.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적들을 계곡 중앙로로 유인했죠. 거기는 지형이 트여있고 엄폐물도 바위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진영이 무너지는 순간 모두 낫에 노출될 테니까요. 슈칭허가 숨을 삼켰습니다. 지능이 있구나. 보스니까 당연하죠. 난 세 번째 검을 꽂고 철검 2자루를 더 꺼냈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5방울의 검을 배치하고 용사 가루를 뿌렸습니다. 은의색 가루가 풀숲에 퍼지며 5검을 서두로 엮죠. 오검진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오행 소검진을 구축하시겠습니까? 난 바로 수락하지 않았죠. 1단계 진법 핵심이 필요했거든요. 진법이 완성되려면 핵심이 안정되어야 했고 그 물건은 상점에 팔고 있었습니다. 500골 뜨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쓸 순 없었죠. 마지막 한 방을 노려야 하니 내 정신력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거든요. 저울이는 더 흥분했습니다. 계속해. 거의 다 왔다. 왼쪽 다리를 공격해라. 검사들이 달려들었고 온갖 공격이 쏟아졌죠. 왼쪽 관절에 집중되었습니다. 빠직. 마침내 사마귀 관절에 커다란 틈이 생겼습니다. 검푸른 피가 흘러나왔고 저울이의 눈이 빛났죠. 됐다. 한계가 왔어. 모두 총공격하라. 학생들의 사기가 치솟았고 망설이던 이들도 이 순간 전부 달려들었습니다. 탱커는 앞으로 밀고 술사는 스킬을 퍼부었죠. 궁수도 화살을 연사했습니다. 결국은 폭발음으로 가득했고 방풍에 풀들이 눕고 돌들이 굴러다녔습니다. 구경꾼들도 흥분했죠. 저 도련님이 잡혔는데 다 같이 몰아붙이니 보스도 못 버티는구나. 선엔 점수가 높으면 뭐해. 보스만 죽으면 저울인이 역전할 텐데 지금 안 나서면 진짜 저들이 잡겠어.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마귀 등 쪽을 노려봤죠. 거무스름한 무늬가 빛났거든요. 건폭화 전주 증상이었습니다. 저울이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죠. 이기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나한테 한 번 지고 뇌문검도 뺏기고 체면도 구겼으니 이 보스를 잡아서 명예를 회복하려는 거였죠. 위험을 눈치채더라도 그는 믿고 싶었을 겁니다. 보스가 곧 죽을 거라고. 마지막 한 방 남았다고요. 저울인이 솟구쳐 올랐다. 장검 위로 물광이 훌감겼다. 비켜라. 아타는 내가 친다. 그가 방패병 머리 위를 스쳐갔다. 뇌문검기가 검 끝에 모였다. 사마귀의 갈라진 왼쪽 관절을 향해. 하지만 검이 닿기 직전 청년 사마귀가 멈춰섰다. 견문들이 일제히 붉게 빛났다. 등껍질의 녹색 무늬가 완전히 터졌다. 육안으로 보이는 기류가 녀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저울인의 안색이 급변했다. 망했다. 다음 순간 청년 사마귀가 제자리에서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다. 대부분이 보지 못할 만큼 빨랐다. 날카로운 파공음만 들릴 뿐. 휜, 선두 방패병이 날아갔다. 철방패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 그는 바위벽에 처박혔다. 입에서 피가 쏟아졌다. 폐가 빨리 퇴각해. 누군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광포화한 청년 사마귀는 속도가 아까보다 2배는 빨라졌다. 거대한 두 낫이 휩쓸었다. 한 검사가 물러서려 하자 어깨가 바로 베어나갔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즉시 옥불을 깨뜨렸다. 청광이 번쩍이더니 비경 밖으로 전송되었다. 다른 술사는 사색이 되었다. 화염구도 다 못 만들었는데 사마귀의 낫이 이미 코앞이었다. 그는 허겁지겁 옥불을 깼다. 사라지기 직전 화염구가 터졌다. 불길이 치솟았고 계곡의 풀과 나무가 꺾였다. 배후가 완전히 무너졌다. 방금 전까지 호흡을 맞추던 이들이
칼 한 자루에 무참히 갈라졌다. 방패병은 막지 못하고 힐러도 손을 쓸 수 없었다. 술사는 말뚝길조차 못했다. 군수의 화살도 껍질에 박히지 않고 돌꿈만 튈 뿐이었다. 저울이는 착지하며 물러섰다. 안색이 극도로 굳어졌다. 당황하지 마. 진정해. 개형을 유지해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50골드가 아무리 탐나도 살고 봐야 하지 않겠나? 또 한 명이 구석으로 몰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오프를 깼다. 청망이 빛나더니 그가 사라졌다. 저울이는 붕괴되는 대호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분했다. 정말 분해서 미칠 것 같았다. 다 잡은 보스몹이었는데 녀석만 죽이면 나를 앞지를 수 있고 시험 1위도 되찾을 수 있었다. 방금 내게 진 건 실수였음을 증명하는데 하지만 사마귀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거대한 몸을 휙 돌리더니 모든 부안이 저울인을 겨냥했다. 저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사마귀가 돌진했다. 청흑색 잔상처럼 빨랐다. 저울인이 건을 들어 막았다. 첫 번째 낫이 내리치다. 그의 장검이 격렬히 떨렸다. 소나귀가 순식간에 찢어졌다. 두 번째 일격이 연이어 날아왔다. 저울인의 안색이 크게 변했다. 피하려 해도 연속된 전투 탓에 호흡은 이미 흐트러졌고 발걸음도 반 박자 늦었다. 딱 그 반 박자가 치명적이었다. 거대한 낫을 위에서 찍어내렸다. 저울인의 동공이 작아졌다. 처음으로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살려줘. 아무도 구할 수 없었다. 쉬싱허가 본능적으로 나를 보았다. 선예, 내가 움직였다. 저울인을 구하려는 게 아니다. 단지 청년 사나귀가 내가 배치한 지름 끝자락에 도달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단칼에 뵐 수 있는 곳을 벗어난다. 내가 손을 들어 올리자 5검이 동시에 진동했다. 할로의 철검이 허공을 갈랐다. 검광이 거대한 낫과 충돌했다. 완전히 막지 못했지만 낫이 떨어지는 방향을 억지로 반사쯤 비틀어 놓았다. 낱날이 저울인 옆을 쳤고 바닥에 깊은 흔적이 파였다. 사색이 된 저울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옷자락이 베어나갔다. 조금만 더 빗나갔어도 다리가 잘렸을 것이다. 주변 모두가 멍해졌다. 사마귀도 서서히 고개를 돌렸다. 붉은 병눈이 나를 주시했다. 나는 계곡 언저리에 서 있었고 5자루의 검이 공중에 떴다. 낡은 검새 자루, 쇠검 2자루, 그중 2자루엔 뇌문이 흐른다. 손 안에 진만이 천천히 회전했다. 내 뒤에 쉬싱허는 숨조차 죽이고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저울이는 꼬리의 말이 아니었다. 그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빛이 형용할 수 없이 복잡했다. 경악과 수치, 분노, 그리고 부정하고픈 안도감까지. 나는 그를 보지 않고 사마귀만 보며 담담히 말했다. 너희 싸움은 끝났나? 그럼 이제 내 차례다. 내 말이 떨어지자 계곡 안이 일시에 고요해졌다. 겁먹고 달아나던 이들이 나를 보았다. 누군가는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믿지 못했다. 오검의 징용 완성. 오행 소검진을 전개하시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되뇌었다. 전개해라. 5검이 동시에 울부짖었다. 묻어둔 하프 명사가 의미색으로 빛났다. 풀잎과 돌틈으로 진법의 선이 떴다. 마치 묵은가 빛으로 계곡에 검진을 그려 넣은 듯했다. 오검진은 단순히 검수만 늘린 게 아니다. 5검을 5 위치에 배치해. 1검은 풍복, 2검은 관절참, 1검은 사력, 1검은 축살. 진법이 기동되며 적의 모든 움직임은 검세에 이끌려 내 설계대로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검진사의 진짜 무서운 점이다. 한격이 강해서가 아니라 지난해 모든 곳이 곧 검이기 때문이다. 청년 사마귀도 위협을 느꼈는지 날카롭게 울부짖었다. 두 낫을 교차하더니 바로 내게 돌진해 왔다. 빨랐다. 너무도 빨랐다. 검포화한 보스 5분. 잡목과는 격이 달랐다. 청흑색 잔상만 언뜻 보였을 뿐인데 눈앞에 이미 낱날이 와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나며 내 앞에 초급 철검을 가리켰다. 5검 중 첫 번째, 풍복, 철검이 땅에 단단히 박혔다. 검기가 지면을 홀스럽고 새 줄기 거눈이 교차하여 사마귀의 디딤발을 가로막았다. 녀석이 억지로 들이밀다. 뒷발이 검진에 닿자마자 검기 2 줄기가 땅에서 치솟아 다리를 덮쳤다. 불꽃이 튀며 녀석의 몸짓이 억지로 무뎌졌다. 찰나. 정말 찰나였지만 하지만 나에겐 충분했다. 손을 내리도르며 2번째, 관절참, 할례철검 2자루가 좌우에서 뽑아졌다. 뇌문이 번득이며 사마귀의 다리 관절을 직격했다. 불꽃이 터지며 왼쪽 다리의 균열이 덜쩍 벌어졌다. 녀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거대한 낫을 휘둘렀다. 즉시 뒤로 물러섰다.
나끝이 가슴팍을 아슬아슬하게 스쳤다. 강한 바람에 옷이 찢겨 나갔고 차가운 살기가 소름 돋게 스쳤다. 정말 한 끗 차이로 복부가 갈릴 뻔했다. 주변에서 외마디 비명이 흘렀다. 쉬싱허의 얼굴도 장백해졌다. 선예, 난 응답하지 않았다. 한눈 팔 겨를이 없다. 오헨소 검지는 소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진반을 한 번 돌릴 때마다 정신력이 통제로 빠져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위력 역시 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검진사가 외동 갉아먹는 귀신인지 알겠다. 진이 강할수록 검의 소모도 극심했다. 호월국은 자원 지원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 청년당당히 다시 덤벼들었다. 나는 5자루검을 돌렸다. 통보 참절로 힘을 받아치며 연속 방어했다. 5자루검이 내 주변을 맴돌며 검기와 칼날이 충돌했다. 챙, 챙, 챙. 계곡에 불꽃이 연신 피었다. 나는 한 걸음씩 물러섰다. 물러설 때마다 징법의 경계선에 발을 디뎠다. 청년당당히 다가올 때마다 녀석의 껍질에 균열이 하나씩 늘었다. 하지만 나도 한계였다. 가슴이 답답하고 관자놀리가 쿡쿡 쑤셨다. 정신력 소모가 너무 빨라. 이대로 버티다가 검진이 먼저 깨질 터였다. 허청허가 눈치를 챘다. 그가 이를 악물고 지팡이를 들었다. 연두빛 광채가 내 몸을 감쌌다. 목님은 온화한 힘이 체내로 흘러들었다. 적은 양이었지만 지끈거리던 머리가 한결 나아졌다. 나는 나직하게 고맙다고 했다. 허청허는 안색이 창백했으나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발목은 안 잡겠다고 했잖아요. 청년당당이 완전히 폭주했다. 등 뒤에 껍질이 벌어지며 반투명한 날개가 펼쳐졌다. 윙 하며 날개가 진동하자 녀석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내 눈동자가 좁혀졌다. 2단계 폭주라고? 이보스 몬스터가 2단계 폭주까지 쓸 줄이야. 다음 순간 청년당당이 제자리에서 사라졌다. 녀석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본능만으로 5자루검을 불러들였다. 5자루검으로 방어. 5자루검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얽히며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5검이 동시에 튕겨나갔다. 나 역시 10여 걸음이나 밀려나며 등이 밤에 세게 부딪혔다. 쩌적하며 밤 표면에 금이 갔다. 목구멍에서 피비린내가 올라왔다. 입가로 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주변 사람들의 안색이 싹 변했다. 못 막아. 수면도 못 버텨. 빨리 옥불을 깨뜨려. 지금 안 가면 늦어? 멀지 않은 곳에 주림이 앉아 있었다. 표정이 몹시 굳어 있었다. 그는 입을 조금 달싹였다. 무슨 말을 하려던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금 10여 명을 데리고도 모참이 깨졌던 그가 내가 혼자 청년당당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미묘한 흔들림이 생겼다. 스스로도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의구심이었다. 청년당당은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녀석이 다시 돌진해 왔다. 거대한 낫을 치켜들고 이번에는 내 머리를 노렸다. 허청화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심여, 하지만 나는 웃음이 나왔다. 녀석이 2단계 폭주를 하면서 등 뒤의 각각이 완전히 열렸기 때문이다. 각각 속에 감춰져 있던 짙은 초록색 결정액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입가에 피를 닦아냈다. 찾았다. 시스템 상점이 눈앞에 열렸다. DJ 검진 핵심 500골드 구매하시겠습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구매 완료. 500골드 소모. DJ 검진 핵심 한 개를 획득했습니다. 엄지손가락 크기의 은색 핵심이 내 손바닥 위에 나타났다. 청년당당은 이미 코앞까지 들이닥쳤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죽음의 기운이 엄습해왔다. 나는 검진 핵심을 진판 중앙에 밀어 넣었다. 오행석 검진에 장착하시겠습니까?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장착!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진판이 강하게 빛났다. 막 끊어지려던 오행석 검진이 순식간에 안정을 찾았다. 바닥에 진법선이 빛을 뿜어냈다. 5자루검이 동시에 청아한 울림을 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야수가 눈을 뜬 듯했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5검이 동시에 허공으로 치솟았다. 5줄기 진법선이 공중에서 교차하더니 결국 하나의 가느다란 검기로 응축되었다. 검기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연기마저 베어버릴 듯 날카로웠다. 청년당당의 거대한 낫이 내 머리 위로 고작 한 뼘 남았을 때 오검퀴일참 검기가 내리쳤다. 청년당당은 내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녀석의 낫은 공중에 멈췄고 눈 속에 붉은 안광이 서서히 꺼져갔다. 가느다란 선 하나가 인화에서 등 뒤로 번졌다. 결정핵이 쩌적하며 박살났다. 다음 순간 거대한 몸체가 쿵 하고 쓰러졌다. 쿵!
지면이 흔들렸다. 계곡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바닥에 쓰러진 청년당당을 바라보며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아무도 감히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방금 전 주림이 10여 명을 데리고도 쩔쩔매던 보스 몬스터를 나 혼자서 베어버린 것이다. 나는 탁한 숨을 내쉬었다. 청년당당의 사체가 빗무리로 변해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빛이 사라지다. 바닥에 푸른 빛을 띠는 스킬복 한 권과 짙은 초록색 결정액 하나, 그리고 매미 날개처럼 얇은 청색 연잎이 남았다. 시스템 알림이 쉴 새 없이 올렸다. 5레벨 보스 몬스터 청년당당 처치 500골드를 획득했습니다. 스킬북 질풍거명을 획득했습니다. 제로 청년 결정액 1개를 획득했습니다. 제로 청년 박인 1개를 획득했습니다. 보스 몬스터 최초 처치 추가 보상으로 검기 슬롯이 1칸 증가합니다. 레벨이 4로 상승했습니다. 정신력 4, 민첩 2, 좌우 능력 7. 나는 허리를 굽혀 전리품을 전부 시스템 창에 넣었다. 스킬북 1권, 결정액 하나, 얇은 칼날 하나, 그리고 500골드까지. 이득이다. 엄청난 이득이야. 주림은 바닥에 주저앉아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가 나를 쳐다보며 입술을 실룩거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방금 전 10여 명을 데리고도 청년당당에게 처참하게 깨졌던 그였다. 그런데 나 혼자서 해치웠으니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수준을 넘어 그의 오만함을 진흙탕에 처박은 꼴이었다. 내가 그의 앞으로 다가가자 주림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홍직 하나에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주림 스스로도 자각했는지 얼굴이 순식간에 부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조금 전 청년당당에게 입은 타격 때문에 이미 기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였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이제 똑똑히 보았나? 주림은 몸을 떨었다. 이 말은 전직 대전 앞에서 그가 나를 비웃으며 했던 말이었다. 내가 무슨 수로 진법을 펼치는지 두고 보겠다고 했었지. 그리고 지금 오검검진으로 보스를 베는 모습을 보았다. 주변의 학도들도 전부 침묵에 잠겼다. 그동안 그들은 내게 미쳤다고 했다. 가난뱅리 주제에 검진사는 무슨 검진사냐며 초반에는 쓸모없는 직업이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다. 허청화는 멀지 않은 곳에 서서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경악이 서려 있었다. 실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점수 정산을 시작합니다. 모두의 실현 목표가 동시에 빛을 발했다. 순위표가 허공에 떠올랐다. 1위 심연 1860점, 2위 주림 420점, 3위 허청어 310점, 4위 조용 290점. 계곡에는 오직 바람 소리만 고요히 들렸다. 모두가 순위표 맨 위에 이름을 응시했다. 심연 불과 3시즌 전만 해도 비웃음을 사며 고개조차 들지 못하던 가난한 검진사였다. 하지만 지금은 1860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모두를 짓눌렀다. 월요일 2위 주림 420점. 내 점수에 내 분의 1도 안 된다. 허청아도 자신이 3위인 것을 보고 멍해졌다. 그는 그저 내 곁을 따랐을 뿐인데 탐사와 보조로 점수 일부를 챙겼다. 하지만 그 일부분만으로도 이미 상위 3등 안에 들기에 충분했다. 주림은 순위표를 뚫어지게 노려봤다. 안색이 창백하다 못해 새파랗게 질리더니 결국 잿빛으로 변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패배였다. 순위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점수는 체면을 봐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이 빛이 타올랐다. 학생들이 비경을 떠날 시간이 됐다. 나는 빛 속에서 주림을 슬쩍 보았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엉망진창이 된 놀골에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빛이 내 시야를 가리기 직전 옆에 있던 학생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검진사가 초반엔 쓸모없다고 누가 그랬어? 이건 젠장. 완전 괴물이잖아. 이동이 빛이 사라지고 나는 다시 전직 대전에 섰다. 발밑에는 매끄러운 배곡 타일이 머리 위에는 높이 걸린 영등이 보였다. 대전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3시간 전과 완전히 달랐다. 3시간 전 내가 이곳에 서 있었을 때 모두가 나를 비웃었다. 가난하고 미쳤다며 비웃었다. 끼리조차 해결하기 힘든 놈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검진사를 택했다고 말이다. 누군가는 내가 30본도 목 버틴가를 걸었고 누군가는 내 앞길을 망쳤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전 안에 그 누구도 웃지 못했다. 순위표가 여전히 공중에 떠 있고 1위 옆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 1위 심연 점수 1860점,
진월은 수물표 아래 서서 표정이 굳어버렸다. 그는 나를 보다가 다시 수미표를 보았다.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나굴리는 전직 신석 옆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예측 기록지가 들려 있었지만 펜 끝은 공중에 멈춘 채 내려올 줄을 몰랐다. 그 차가운 눈동자에도 처음으로 명확한 동요가 일었다. 대전으로 학생들이 차례로 돌아왔다. 어떤 이는 안색이 청백했고 어떤 이는 옷이 너덜너덜했다. 또 어떤 이는 내리자마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몸정돈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수미표를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같이 침묵에 빠졌다. 누군가 수미표를 보며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심연이 일르라고? 방금 전직한 검진사 아니었어? 검진사가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아? 고지어 비경에서 그 전투를 직접 본 학생이 얇게 입을 열었다. 청년당왕을 그가 죽였어. 옆 사람이 깜짝 놀라 되물었다. 뭐라고? 그 학생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직도 그 공격의 잔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했다. 주림이 10여 명을 모아 보스를 사냥했어. 방어, 술사, 공수, 치유사까지 다 있었지. 처음엔 청년당왕을 압도하는 듯했어. 하지만 보스가 폭주하자마자 파티가 순식간에 와해됐지. 주리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결국 여기까지 말한 그는 슬쩍 나를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다. 심연이 혼자 나서서 오검으로 진을 치고 강탈의 청년당왕을 베어버렸어. 날이 끝나자마자 대전 전체가 일시정지된 듯 조용해졌다. 직접 보지 못한 이들도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이 나를 보는 시선은 의구심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심으로 변했다. 주림도 전송되어 돌아왔다. 그는 땅에 내려설 때 발걸음을 비틀거렸다. 화려했던 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머리에는 검기에 스친 핏자국이 있었다. 안색은 최악으로 보였다. 3시간 전 의기양양하던 주간의 도련님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대전에 많은 이들이 무의식 중에 그를 보았다. 주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건 패배가 아니라 자신이 졌다는 걸 모두가 아는 것이었다. 특히 나에게 졌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무시했던 상대에게 말이다. 누군가 낮게 수근거렸다. 주 도련님이 심연은 30분도 못 버틴다지 않았어? 지금 심연이 1위잖아. 그는 1위야. 좀 제대로 봐. 점수가 심연에 내 분의 1도 안 된다고. 들으니 묘문검도 심연에게 부서졌다던데? 부서진 게 아니라 심연이 가져가서 재료로 쓴 것 같아. 주린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소름 끼칠 정도로 음산했다. 수근대던 학생들은 즉시 입을 다물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예전엔 주림을 두려워했고 지금도 주시 가문의 배경은 무섭지만 그에 대한 경외심은 이미 박살난 뒤였다. 진월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성큼성큼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심연, 청년당왕을 정말 내가 죽인 거야? 나는 그를 보며 답했다. 그래. 진월의 숨이 멎었다. 더 묻고 싶은 게 있는 듯했지만 입가 맴도는 말을 억지로 삼켜버렸다. 나굴리도 다가왔다. 나를 보는 눈빛이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전에는 안타까움과 잘못된 길이라며 충고하는 시선이었다면 지금은 진지함 그 자체였다. 심연, 비경에서 쓴 게 삼재검진이었나? 처음엔 그랬지만 나중에 임시로 오검진을 펼쳤습니다. 나굴리의 아름다운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다. 오검진, 전직하자마자 5 자루를 조종했다고? 이 말이 나오자마자 대전의 지도교사들 안색이 변했다. 전직 직후에 5검 조종이라니 정신력 강도가 말이 안 되는데? 보통 검진사는 초반에 3검 유지도 벅차지. 그가 5검으로 진을 치다니 과연 청년당왕을 잡을 만했군. 진월도 멍해졌다. 그는 나를 보았고 눈빛의 복잡함은 더 깊어졌다. 검진사가 돈이 많이 드는 건 맞지만 만약 어떤 검진사가 전직 즉시 5검을 부릴 수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은 천부적인 재능, 진정한 재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재능은 자원난 뒷받침된다면 한계를 가늠할 수 없다. 그때 전직 신석이 갑자기 빛나더니 황금빛 스크린이 신석 위로 펼쳐졌다. 실험 보상 결산 이르시며 보상 금화 1000개, 보상 하급 검기 선택권 1개, 보상 청남학군 상급 수련실 3일 이용권, 보상 내온 고찰명단 1서. 와, 대전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내원 고찰 명단이라고? 외원 대여의 상위 3명만 받는 거 아니었어? 전직하자마자 저 보상을 받다니? 말도 안 되게 파격적이네. 이를 보상은 원래 있었지만 내원 고찰 자격은 학궁에서 임시로 추가한 게 분명해. 스크린을 보는데 심장도 살짝 두근거렸다. 금화 1000개, 하급 검기 하나, 상급 수련실 3일, 그리고 내원 고찰 자격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특히 검기가 그랬다. 현재 내공들은 너무 폼질이 났다. 오행소 검진으로 보스를 잡은 건 진판 덕분이었고 검진의 핵심과 보스의 폭주 후 약점을 정확히 노린 결과였다. 정말 제대로 맞닥뜨린다면 더 강한 몬스터는 이 부러진 검들로 버티기 힘들 거다. 나굴리가 손을 들자 검은 나무 상자가 손바닥에 나타났다.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는 저장 반지가 놓여 있었다. 이것이 1등 보상이다. 금화와 수련용 패가 다 들어있다. 저급 검들은 나중에 학궁 검고에서 고르도록 나는 저장 반지를 건네받았다. 서늘한 심식이 그 안에 닫혀 정말 금화 1000개가 들어있었고 청색 수련용 패도 1개 있었다. 시스템 알림도 함께 올렸다. 대량의 금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시스템 성급 게이지가 상승합니다. 현재 진행도 일성 30%, 시스템 이성 승급 후에는 금화 드롭 기본 수치가 증가하며 새로운 종류가 해제됩니다. 내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일성 시스템만으로도 날아올랐는데 이성으로 올라간다면 몬스터 드롭이 2배가 되고 새로운 화폐까지 해제된다니 왜 검진사로서의 길은 더 빨라질 거다. 주린이 멀지 않은 곳에 서서 내 손에 반추를 뚫어지게 노려봤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건 원래 자신의 보상이었다. 적어도 그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의 2등은 원래 그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부 내 차지가 됐다.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막 집사님, 전 인정 못합니다. 대전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주림을 바라봤다. 무엇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냐? 막 전직한 검권사인 그가 어떻게 청렴오왕을 죽입니까? 분명 비경규칙 박의 것을 썼을 겁니다. 안 그러면 저런 부러진 검들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나는 이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맞아. 전직 직후엔 굴이 가올 뿐이었는데 갑자기 저런 강한 전투력을 내다니 확실히 믿기 힘든 일이다. 주림은 기회를 잡은 듯 목소리를 더 높였다. 학궁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안 그러면 이 결과를 인정 않겠습니다. 진월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주림, 시험 점수는 진법에 기록된다. 틀릴 리가 없어. 점수는 맞겠지만 부정을 저질렀을 겁니다. 주림, 내가 내 자료를 뺐을 때 아무도 부정이라 안 했어. 10명 넘게 데려와 보스를 잡을 때도 누구도 부정이라 하지 않았지. 이제 내가 보스를 잡으니까 지니까 부정이라고 우기는 거냐? 주림의 얼굴이 부그락푸르락해졌다. 변명하지 마라. 이 가난팽이 녀석이 어디서 검진 자원을 얻고 진법과 검 조종 능력을 얻었겠어. 내가 왜 너한테 말해야 하지? 주림의 안색이 더욱 험악해졌다. 대전의 분위기도 묘해졌다. 나는 이들이 주림을 보며 눈빛이 이미 이상하게 변해 있었다. 다른 사람이 의심했다면 나름 일리가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주림은 다르다. 비경에서 나에게 패배했고 청렴오왕에게서 목숨을 구원받았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자마자 반성은커녕 내 실력을 의심하고 있다. 미안함 따윈 은중에도 없어 보였다. 분위기가 경직되었을 때 대전 깊은 곳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 다투거라.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모두의 귓가에 박히듯 울렸다. 전직 대전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나굴리의 표정이 굳었고 진월도 즉시 고개를 숙였다. 원장님이다. 대전 깊은 곳에서 두꺼운 성문이 서서히 열렸다. 회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 걸어 나왔다. 체구는 그리 크지 않았고 머리는 하얗게 샜으며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고 있었다.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지만 그가 나타난 순간 대전의 모든 스승들이 허리 굽혀 인사했다. 청담학궁 원장 유편기였다. 그는 주림을 보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곧장 내게 머물렀다. 그 탁한 눈동자는 내 진방과 영혼까지 꿰뚫는 듯했다. 심장이 살짝 조여왔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유편기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막 전직해 검으로 진을 치고 위기에도 침착하다니 흥미롭구나. 주리는 구세주를 만난 듯 다급히 외쳤다. 원장님, 이 녀석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유편기가 그를 단단히 쳐다봤다. 그 눈길 한 번의 주리는 뒷말이 전부 목구멍에 막혀버렸다.
패배를 인정 못하는 게 더 추하다. 주림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주림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감히 한마디도 더 못했다. 육향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나를 바라봤다. 신암, 나를 따라오너라. 대전에 다시 술렁임이 일었다. 원장님이 직접 부르시다니 이건 보통 보상이 아니다. 입학한 지 3년 된 학생들도 원장님과 말 섞기 힘든 법인데 전집 시험을 막 끝낸 내가 원장님의 지목을 받았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변했다. 부러움과 질투, 경악과 함께 경외심까지 섞였다. 나는 육향길을 따라 성문으로 향했다. 문 안으로 발을 들이려는 찰나 뒤에서 얽물린 주림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마운, 오늘 일은 여기서 안 끝나.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그를 쳐다봤다. 당연히 안 끝나지. 주림이 멍해졌다. 담담하게 말했다. 내 공 잘 썼다. 다음엔 더 비싼 걸로 가져와라. 주림의 얼굴이 단숨에 흑빛이 됐다. 대전에 누군가 참지 못하고 푹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얼른 입을 막았다. 나는 더 보지 않고 성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성문 뒤는 평범한 방이 아니었다. 작은 진전이었다. 바닥에는 복잡한 진법이 새겨져 있고 벽마다 고검들이 꽂혀 있었다. 겉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반쯤 부러진 것도 있었고 녹이 가득 쓴 것도 있었으며 검신이 검게 변한 것도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뿜어지는 기호는 내 부러진 검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육형기가 진전 중앙으로 가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신학, 박의 이들은 내가 보스를 잡은 것만 봤다. 하지만 이 늦끈이는 내 진법 실력을 알고 싶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육향기가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가볍게 쳤다. 오음, 진전 바닥이 갑자기 밝아졌다. 벽에 걸린 고검들이 동시에 떨렸다. 한 자루, 세 자루, 5자루, 10자루, 무려 12자루의 고검이 벽에서 빠져나와 공중에 떠올랐다. 검끝은 전부 나를 향했다. 날카로운 기운이 정면으로 덮쳐왔다. 검풍에 내 소매자락이 휘날렸다. 육향기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눈에는 약간의 시험하는 기색이 서렸다. 이것은 12장 검진이다. 너를 다치게 하지는 않겠다. 허나 이를 깨지 못한다면 보스를 잡은 건 그저 운이었을 뿐. 만약 내가 이를 깬다면 검진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선물을 이 느그니가 직접 주마. 12자루 고검이 동시에 울부짖었다. 한기가 서리며 시스템 알림이 떴다. 문득 떠오른다. 장결 검진, 12장검진 감지, 분석 가능, 정실력을 소모해 진박 문양 추연을 진행하겠습니까? 나는 그 12자루의 고검을 바라보았다. 귓가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원장님은 내가 진법을 아는지 묻고 싶겠지만 그는 알지 못한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게 돈 써서 진법을 깨는 거라던걸. 12자루의 고검이 공중에 매달려 점차 모두 나를 향해 겨눴다. 상점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빙점까지 떨어진 듯했다. 벽 위에 연등이 검기에 눌려 가늘게 흔들렸고 바닥에 진법 문양이 겹겹이 밝아졌다. 연한 금빛선들이 돌틈을 따라 퍼져나가더니 결국 내 발밑에서 하나로 모였다. 나는 그 정중앙에 서 있었다. 소매가 검풍에 휘날리며 펄럭거렸다. 육향기는 지팡이를 짚고 진법 밖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 압박감은 청년당원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는 청란 악궁의 원장이자 이곳에서 진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그는 확인하고 싶어 한다. 오늘 내가 청년당왕을 뵌 것이 단순히 운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검진을 꿰뚫고 있는지를 12자루의 고검이 동시에 진동했다. 웅웅거리는 검명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손바닥 안의 진반이 미세하게 뜨거워졌다. 시스템 창이 눈앞에 떠올랐다. 장결 검진, 12장검진 감지, 진법 등급, 디급 정점, 상태 장결. 그 말을 소모해 진법 문양 추연을 진행하겠습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읊조렸다. 추연 소모 금화 300, 진법 문양 추연 중. 다음 순간 눈앞에 세상이 변했다. 본래 복잡하기 짝이 없던 진법 문양들이 내 시야 속에서 하나씩 해체되기 시작했다. 진법 선들이 엇갈리고 영역이 흐른다. 12자루 고검 사이의 연결고리도 껍질을 벗겨낸 듯 선명해졌다. 어디가 사루인지, 어디가 공유인지, 어디가 유인지, 어디가 진안인지 모두 조금씩 드러났다. 잠시 후 시스템 알림이 다시 울렸다. 추영 완료. 12장검진에는 총 4곳에 허점이 있음. 예. 서남쪽 사문의 검세가 너무 무거워. 영영모가 지체됨. 2. 7번째 거는 가짜 지가님. 3. 진짜 진화는 동쪽 세 걸음 위치에 있음. 빈자리
검이 없음. 내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빈자리, 검이 없다니. 나는 동쪽 세 걸음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바닥에는 아주 얕은 검은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시스템 출현이 아니었다면 그곳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절대 몰랐을 것이다. 12자루의 검이 모두 공중에 떠 있으니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검을 쳐다보게 마련이다. 하지만 진짜 진화는 정작 검에 있지 않고 검이 없는 곳에 있었다. 육현기의 유수버, 예사롭지 않다. 그는 내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자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왜? 겁나느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이진법이 대체 어디에 숨었나 보고 있었습니다. 육현기의 눈썹이 살짝 움츠렸다. 오, 그래? 알아냈느냐? 나는 즉답하지 않았다. 12장검진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슈슉 첫 번째 고검이 먼저 찔러왔다. 검씨는 얼룩덜룩했고 검날은 반인치 정도 이가 빠져 있었다. 하지만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 내 심장을 노리는 게 아니라 내 어깨를 향해 찔러왔다. 술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일격은 유인책일 뿐. 진짜 살수는 치쿠방에 있다는 것을. 나는 발끝을 가볍게 튕기며 몸을 왼쪽으로 반걸음 비꼈다. 거의 동시에 두 번째 고검이 내 뒷덜미를 스치듯 지나갔다. 차가운 검기가 피부를 훑으며 미세한 통증을 유발했다. 만약 방금 후퇴를 선택했다면 정확히 두 번째 검에 부딪혔을 것이다. 육현기의 눈에 의외라는 기색이 스쳤다. 반응이 좋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검이 이미 도착했기 때문이다. 내 아래로 내 퇴로를 봉쇄했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5자루의 검이 시스템 공간에서 동시에 날아나왔다. 그것들이 나타나자마자 정각 반에 많은 고검이 미세하게 웅웅거렸다. 마치 비오는 것 같았다. 내 검이 너무 얇다고 비오는 듯했다. 나는 낮게 읊조렸다. 삼재수, 세 자루의 검이 엇갈리며 앞을 막아섰다. 챙, 챙. 두 번의 맑은 소리가 울렸다. 검들을 쳐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8자루의 검이 동시에 움직였다. 검관이 펼쳐지며 거대한 그물처럼 나를 덮쳐왔다. 발밑에 진법 문양도 갑자기 빛을 뿜었다. 무형의 압력이 온몸을 짓눌렀다. 몸이 무거워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이것이 진법의 압제다. 검뿐만 아니라 기혈을 누르고 보법을 어지럽힌다. 그가 원하는 위치로 가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육현기의 목소리가 정각 밖에서 들려왔다. 검진사는 검만 보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검은 밝은 곳에 있고 진법은 어둠 속에 있다. 검들만 막으려 둔다면 다음 발걸음은 이미 사문을 밟게 될 것이다. 날이 끝나기도 전에 발밑에 진법 문양이 요동쳤다. 검기 한 줄기가 바닥에서 솟구쳐 내 무릎을 향해 돌진했다. 나는 눈을 부릅떴다. 역시 나를 억지로 뛰어오르게 유도하고 있다. 내가 일단 땅에서 떨어지며 공중에 12자루 검이 내 모든 방향을 봉쇄할 것이다. 나는 뛰지 않았다. 대신 발을 들어 바닥을 강하게 내리찍었다. 동시에 자루의 철검 한 자루를 역으로 박아 넣었다. 검끝과 지하의 검기가 충돌하자 물광이 터져 나왔다. 오른쪽 다리가 저릿하게 올렸지만 나는 버텨냈다. 육현기의 눈에 경악이 더 짙어졌다. 12자루의 고검이 다시 진영을 바꿨다. 검형은 더욱 촘촘해졌고 정각 반은 온통 날카로운 한광으로 가득 찼다. 영등은 검광에 잘려 꺼질 듯 말 듯 흔들렸고 벽 위의 검은들도 빛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나는 진법 중앙에 갇혀 금방이라도 검광에 삼켜질 듯 보였다. 하지만 내 눈은 동쪽의 그 빈자리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진짜 진화는 저기 있다. 문제는 저곳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서남쪽 사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은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유일한 생로다. 검새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회전이 가장 느리다. 이것이 바로 장결된 부분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5자루의 검이 곁에 떠 있었고 정신력을 진반에 쏟아부었다. 육현기는 나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버티기 힘들면 기권해도 좋다. 노부는 단지 시험하는 것뿐이니 뭐를 다치게 하진 않으마. 원장님, 아까 깨면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렇다. 그럼 포기할 수 없겠네요. 날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는 움직였다. 후퇴가 아니었다. 방어도 아니었다. 직접 서남쪽 사문으로 돌진했다. 12자루의 고검이 순식간에 표적을 찾은 듯 검관이 일제히 방향을 틀어 모두 나를 향해 쏟아졌다. 육현기의 안색이 급변했다. 거긴 사문이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언제든 나를 구할 준비를 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기다린 것이 바로 이 순간이다.
나는 손을 휘둘러 잘래 철검 두 자루를 먼저 말려보냈다. 고검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향한 곳은 서남쪽 서문의 진법 문양 교차점이었다. 챙챙! 물건이 터지며 진법 문양이 진동했다. 12자루 고검의 속도가 일제히 찰나의 순간 느려졌다. 바로 그 찰나에 나는 검광의 틈새를 뚫고 지나갔다. 검기 하나가 내 팔을 스치며 소매가 찢어지고 피부 외에 상처가 났다. 핏빛 상처 하나 얕아서 멈추지 않았다. 세 번째 장풍 철검이 바로 뒤이어 빈 곳을 찔러왔다. 육향기의 눈동자가 급격히 수축했다. 알아챈 거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다. 삼재합일, 세 자루의 검이 공중에서 한 줄기 검광이 되어 동쪽으로 세 걸음 떨어진 곳을 찔렀다. 그곳엔 분명 검이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어떤 이상도 없었다. 하지만 검광이 떨어지는 순간 진전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우하며 바닥에 숨겨진 진안이 드러났다. 눈부신 빛을 뿜었다. 마치 땅속에 묻힌 심장처럼 12자루의 고검이 동시에 떨렸다. 손을 들어 내리노르자 공기를 갈랐다. 검광이 진안을 꿰뚫자 진문의 빛이 폭발했다. 12자루의 고검이 동시에 공중에 멈췄다. 이윽고 힘을 잃은 듯 한 자루씩 벽으로 떨어져 내렸다. 챙챙 소리가 멎고 진전은 조용해졌다. 바닥의 진문도 서서히 어두워졌다. 동쪽 빈자리 옆에는 나만 서 있었다. 팔에는 얕은 상처가 있었다. 육향기는 제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이 내 발밑에 머물렀다. 그리고 다시 내 얼굴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충격이었다. 단 한 번만 보고 진짜 진안을 찾아내다니. 나는 5자루의 검을 거두었다. 운이 좋았습니다. 겨우 운입니다. 막 전직해서 검을 휘둘러 오두머리를 베고 처음 본 12장검 찐에서 숨겨진 진안을 찾다니. 시면 내 운이 너무 좋은 것 아니냐?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날이 많으면 실수하는 법. 육향기도 더는 캐묻지 않았다. 수없이 오래 산 노련한 구렁이인 만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는 것을. 그 비밀이 학궁의 해가 되지 않는 한 굳이 끝까지 캐묻지 않으리라. 그는 벽가로 걸어가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벽에 숨겨진 칸에서 청동빛 권엽이 날아왔다. 권엽은 크지 않았다. 마치 고목으로 만들어진 듯했고 표면에는 7개의 미세한 진문이 새겨져 있었다. 낡아 보였지만 은은한 검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육향기가 내게 검엽을 건넸다. 이것은 잔월검엽이다. 저 단계의 검진사 전용이지 7자루의 검을 키울 수 있고 제어하는 제어 압력도 일부 덜어줄 것이다. 나는 검엽을 받아들었다. 묵직한 느낌이 전해졌다. 겨우 팔도나 한 크기인데도 마치 쇳덩어리를 아는 것 같았다. 시스템 알림이 즉시 떠올랐다. 장비 잔월검엽 감지, 등급, 디급극품, 효과 1, 검 7자루를 수납하고 키움, 효과 2, 진을 펼칠 때 정실력 소모 감소, 효과 3, 훼손된 진문 복구 가능. 내 눈빛이 살짝 빛났다. 지금의 내게는 아주 좋은 물건이었다. 일반 디급 검기보다 훨씬 실용적이었다. 육향기는 또 다른 옷간을 꺼냈다. 옷간은 회백색이었고 그 안에 은은한 빛들이 흐르고 있었다. 이 옷간에는 칠성검진의 잔편이 담겨있다. 완전한 진법도는 아니다만 내가 지금 쓰는 3차검 진보다는 훨씬 강하다. 완성할 수 있을지는 내게 달렸다. 나는 옷간을 받았다. 시스템이 다시 알림을 보냈다. 진법도 잔해 감지, 칠성검진 완성도 30%, 폐관 추론을 통해 복구 가능. 가슴이 두근거렸다. 폐관 추론 복구라니 다른 사람에겐 그저 잔편일 뿐이지만 내 손에선 완전한 검진이 될 수 있다. 시면 검진사는 돈만 쓰는 직업이 아니다. 검은 뼈대이고 돈은 검을 사줄 뿐이지만 내게 주지 못하는 것은 진법에 대한 이해다. 나는 속으로 시스템 알림을 보았다. 사실 완전히 사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자, 명심하겠습니다. 육향기가 나를 깊이 바라보았다. 내일 검고에 가서 검을 골라라. 1등 보상으로 디급 검기 한 자루를 고를 수 있다. 자갈검엽도 얻었으니 알맞은 주검 한 자루만 더 있다며 내 검진도 진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육향기는 손을 흔들었다. 나가거라. 고급 수련실 3일이다. 낭비하지 마라. 대원 고사 전에 적어도 7급의 경지에는 발을 틀어야 한다.
나는 마음속으로 웅성거렸다. 애원고사라니. 육형기가 덤덤하게 말했다. 애원고사 자격을 얻었지만 자격은 그저 기회일 뿐이다. 3일 뒤 내원에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들의 고사를 버텨내지 못하면 자격은 다시 회수될 것이다. 나는 눈을 살짝 찌푸렸다. 3일 뒤라. 좋습니다. 육형기는 나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번에 너를 평가할 사람은 평민 천재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내원에도 가문 세력이 있다. 오늘 주림을 짓밟았으니 주가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3일 뒤에 고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기대가 되었다. 3일의 시간, 장얼거며 실손검진 전편, 그리고 D급 검기 한 자루, 고급 수련실과 시스템 상점까지 한 단계 더 성장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장얼거멱을 안고 돌아섰다. 진전의 성문이 서서히 열렸다. 전직 대전 안의 시선들이 순식간에 모두 내게 쏠렸다. 주리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 손에 들린 장얼거멱을 보았을 때 그의 눈동자가 급격히 흔들렸다. 이 물건이 보통이 아님을 알아챈 것이 분명했다. 그의 눈빛은 질투로 가득 차 거의 숨기지 못할 정도였다. 나는 그의 곁을 지나갔다.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어깨를 스쳐 지나칠 때 갑자기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장얼거멱과 칠성검진 잔편의 적합도 매우 높음. 칠성검진을 완성할 경우 검엽에 숨겨진 진법 개방 가능. 골드를 소모하여 잔편의 1차 추론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뒤돌아 주림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무슨 독설이라도 할 줄 알고 얼굴을 굽혔다. 시명, 뭘 보는 거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내가 빨리 강해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주림은 멍해졌다. 나는 검역을 안고 돌아섰다. 3일 뒤에는 더 훌륭한 시금석이 필요하니까. 주림 같은 감은 도련님이 딱이었다.